한국인 최초로 MLB 골드글러브를 수상한 김하성이 샌디에이고 감독을 맡았던, 그리고 이제 이정우의 감독이 된 밤멜빈 샌프란시스코 감독의 강력한 요청으로 트레이드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멜빈 감독이 선수 하나 제대로 봤다 싶은데요. 이렇게만 된다면 다음 시즌 다양한 구도의 빅리그 한일전이 성사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밤멜빈 감독의 요청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샌디에이고 구단이 극심한 재정난을 겪고 있다는 점도 강력한 동인이 되고 있습니다. 샌디에이고는 이미 수억 불짜리 스타 선수들을 거느리고 있는데요. 최근 몇 년간 AJ 프렐러 단장이 겉모습 치중에만 중시한 나머지 언론에 빵빵 터트릴 만한 계약을 내는 일에만 집중하다 보니 더 이상 진짜배기 선수들을 품을 능력이 안 되는 겁니다. 자연히 김하성과 크로넨워스 등 곧잘하는 선수들은 품고 싶어도 손가락만 쪽쪽 빨며 쳐다봐야 하는 선수들이 되어버렸는데요. 이런 내부 속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멜빈 감독이 이 틈을 타서 김하성의 찜을 눌러버립니다. 실제로 샌디에이고와 샌프란시스코가 적극적으로 협의에 나서고 있다고 하고요. 오늘은 김하성 선수가 과연 이정우와 다시 한 팀에서 만나 히어로즈가 될 수 있을 것인지, 과연 그게 김하성에게도 좋을지에 대한 시장의 비하인드 스토리 이모저모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잠시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샌디에이고는 올해 중계 방송사를 운영하던 일종의 스폰서인 다이아몬드 스포츠그룹이 1조 원이 넘는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고 파산하는 초대형 악재를 경험했습니다. 이미 2억 5,600만 달러로 메이저리그에서 세 번째로 많은 선수당 연봉 규모를 자랑하던 샌디에이고로서는 당장 수입이 끊겼고, 심지어는 지난 가을에 5천만 달러나 대출을 받았던 사실이 드러났죠. 그만큼 샌디에이고는 지금 곳간이 텅텅 비었습니다. 자연히 FA 시장에서 아예 발을 뺐고요. 내년 연봉 3,300만 달러가 예상되는 예비 FA 후안 소토를 그리샴과 묶어 뉴욕 양키스에 팔아보냈죠. 대신 양키스에서는 비싸지 않은 젊은 선수를 데려왔고요. 이제 샌디에이고에서 기대하던 김하성 7년 2.5억 불 계약은 약간 물 건너간 것 같습니다. 프렐러 단장이 주도했던 단연 계약이 완전히 문을 닫았고 구단의 기조가 180도 바뀌었죠. 이미 미국 현지에서는 김하성의 트레이드가 그 시작일 것이라는 말이 퍼져 있고요. 물론 김하성으로서도 트레이드가 나쁜 일도 아닙니다. 내년 서울 공식 개막전에 참가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아쉬움은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선수로서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고 현재 진행되는 송사가 정말 아무 일도 없었다면 무죄로 잘 마무리되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소토처럼 FA를 1년 앞둔 신분인 김하성을 노리는 팀은 많습니다. 이미 샌프란시스코, 보스턴 레드삭스, 디트로이트 타이거즈, 뉴욕 매츠, 토론토 블루제이스 등이 강력한 후보로 떠올랐죠. 어디선 뛰든 충분한 기회를 얻고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해야 FA 시장에서 입지가 넓어질 테고요. 그런데 이 많은 팀 중 샌프란시스코행이 가장 유력한 후보로 꼽히는 것은 미국 매체 디 애슬레틱에서 샌디에이고를 전담하는 데니스 린 기자의 목소리 때문입니다. 린 기자에 따르면 안 그래도 세율이 살인적인 캘리포니아에서 2024년 상반기 사치세 기준인 2억 3,700만 달러보다 훨씬 미친 2억 달러 이하로 과감하게 튄 연봉 규모를 줄일 계획으로 김하성과 제이크 크로넨워스를 트레이드 시장에 내놓았다고 합니다. 시장에 내놓은 것만큼은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그런데 김하성은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그 어떤 선수보다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올해 김하성은 152경기를 뛰었고 타율 2할 6푼, 17홈런 60타점, 86득점, 38도루, OPS 7할 4푼 9리로 타격에서도 커리어 하이 시즌을 보냈습니다. 지금까지 수비만 잘하지 타격은 형편없다는 국내 억가들의 흉을 있는 대로 먹었던 것을 결과적으로 실력으로 승부 본 케이스죠. 뿐만 아닙니다. 그동안 헛슬 플레이로 유명했던 수비력 역시 꾸준했습니다. 내셔널리그 유틸리티 부문에서 골드글러브를 수상하며 수비력을 공인받았거든요. 더욱이 2024년 연봉 700만 불, 2025년 상호 합의 재계약 옵션이 실행될 경우 연봉 700만 불로 비교적 몸값까지 저렴해 부담이 적죠. 덕분에 초대형 구단들의 영입 명단에 오르는 등 갈수록 트레이드설이 사실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제는 어떤 팀에 가는지가 중요할 겁니다.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은 김하성이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은사 멜빈 감독을 찾아갈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야구 전문지인 프라이어스 온 베이스지는 김하성이 샌프란으로 향할 경우 유격수 포지션으로 업그레이드되어 무혈 입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봅니다. 기자는 자이언트의 베테랑 유격수인 브랜든 크로포드를 잃은 후 샌프란시스코는 새로운 유격수를 찾아 나섰다. 그것은 김하성에게 가장 확실하고 가장 확률 높은 보금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단언합니다. 절친한 동생이자 전 키움 히어로즈 동료인 이정우와 올해까지만 해도 사제지간으로 함께했던 밤멜빈 감독의 후원도 트레이드설에 힘이 실리는 주요 근거 중 하나입니다. 기자는 먼저 이정우와의 관계에 대해 말합니다. 이정우가 샌프란과 계약한 후 가장 먼저 전화한 사람이 김하성이라고 한다. 김하성은 그 통화를 통해 3년간 함께 뛰었던 멜빈 감독에 대해 실력 있는 양반이라고 보증했다고 한다. 처음 이정우가 미국에 오려고 했을 때도 샌디에이고가 영입에 뛰어들었던 것도 결국엔 서로 힘이 되고 이정우의 적응을 돕는 일에 김하성이 적극적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황이 바뀌었다.
그럼에도 다른 유니폼을 입더라도 두 선수가 같이 뛰는 모습을 상상하는 것은 너무 쉽고 당연한 일이다라고요. 반멜빈 감독 역시 최근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해 김하성 띄우기에 힘을 보탭니다. 김하성은 내가 지도했던 선수 중 단연코 최고의 선수였다. 단순 실력뿐만 아니라 태도가 너무 훌륭하다. 매사 열심히 하고 늘 뛰어다닌다. 자기 일에 집중하는 것은 물론이고 팀의 굳은 일도 맡아서 하려는 멋진 선수다. 이런 선수는 언제든 탐나고 내가 현역에서 뛰는 어디에서라도 계속 데리고 다니고 싶은 좋은 친구다라고요. 더군다나 김하성 스스로에게도 유격수로 뛸 수 있는 기회가 샘플안에 있다는 것은 FA를 1년 앞둔 시점에서 자신의 주가를 올릴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김하성은 보가차의 이름값에 밀려 울며 겨자 먹기로 2루수로 밀렸으나 지난해만 해도 유격수 골든글러브 최종 후보 3인에 들 정도로 수비력을 인정받은 선수였습니다. 지난해 유격수로서 131경기 1092이닝을 소화하며 단 8개의 실책밖에 저지르지 않았고 수비수가 얼마나 많은 실점을 막아냈는가를 측정한 지표인 DRS에서도 리그 공동 5위에 해당하는 10개를 기록했습니다. 올해도 유격수로서 153이닝을 뛰며 보가치보다 훨씬 적은 경기에 나서면서도 누적 지표인 DRS에서 플러스 3개 대 마이너스 4개로 크게 앞서며 팀 내에서도 김하성을 유격수로 복귀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죠. 다행히 샌프란시스코는 유격수 복귀로의 욕심이 있는 김하성에게 완벽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팀입니다. 현재 샌프란 내야는 3루수 JD 데이비드, 유격수 마르코 루시아노, 2루수 타이로 에스트라다, 1루수 라몬테 웨이드 주니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올해 에스트라다는 최신 수비 지표인 OAA, 그러니까 리그 평균보다 얼마나 더 많은 아웃카운트를 잡아냈는가를 집계한 지표에서 메이저리그 모든 포지션 통틀어 두 번째로 많은 19개를 더 잡아낼 정도로 뛰어난 2루수였죠. 쉽게 말해서 딱히 2루수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란 겁니다. 반면 유격수 자리는 계약 마지막 해이던 크로포드가 플러스 6개로 가장 많았는데 그의 뒤를 이을 루시아노는 0개로 딱 리그 평균 수준밖에 안 된다는 사실이 눈에 띕니다. 물론 루시아노는 MLB.com 기준으로 샌프란 팀 내 유망주 2위의 거물로 수비보다 뛰어난 타격 재능을 인정받은 선수입니다. 마이너리그 시절부터 3루수 혹은 외야수로 포지션 전환한다는 이야기가 꾸준히 나왔죠. 더군다나 올해 트리플 A에서 승격해 18경기밖에 치르지 않아 1년 정도는 더 기다려줘야 하는 상황이라 김하성은 완벽하게 그리고 빠르게 샘플안에 녹아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죠. 물론 2루수든 유격수든 어디서든 잘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FA 시장에서 유격수의 가치가 2루수보다 높다는 것은 숱한 계약을 통해 증명된 사실입니다. 쉽게 말해서 돈의 액수 크기가 월등히 차이납니다. 당장 지난해만 해도 유격수 댄스비 스완슨이 직전 7시즌 동안 타율 2할 5푼 5리, OPS 7할 3푼 8리에 불과했음에도 골든글러브 유격수임을 인정받아 시카고 컵스와 7년 1억 7,700만 달러의 초대형 FA 계약을 따내기도 했거든요. 만약 샌프란시스코 트레이드설이 이정우와 반멜빈 감독의 염원대로 현실이 된다면 FA를 목전에 둔 김하성에게는 신의 한 수가 될 것이라는 사실은 야구 문외한이라도 쉽게 알 수 있는 사실이죠. 다행히 김하성이 매물로 나왔다는 전망이 높아지자 샌프란시스코 지역 언론은 최근 김하성 이름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은 자이언트는 유격수 보강이 최우선 과제다. 그런데 웬걸 김하성이 시장에 나와 있고 반멜빈 감독과 이정우가 그를 원하고 있다. 어떤 방법을 취해서라도 이 트레이드를 성사시켜야만 한다라고 말하기도 했죠. 어떤 구도든 오는 시즌 메이저리그는 정말 보는 맛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하성이 이정우와 같은 유니폼을 입는다면 함께 짝을 이뤄 미니 한일전에 나서게 되는 것도 볼만합니다. 샌디에고에는 마스이 유키와 다리비시 유가 몸담고 있고 LA 다저스에는 오타니 쇼헤이와 야마모토 요시노부가 둥지를 틀었죠. 세 팀 모두 내셔널리그 서부지구에 속해 있는 만큼 테마 있는 경기가 기대되는 지점이고요. 프로 선수는 실력도 실력이지만 결국 돈입니다. 김하성 선수가 제대로 된 대접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관문, 트레이드를 통해 마지막 해를 멋지게 마무리해서 정말이지 7년 2.5억 불을 노려볼 수 있길 바라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